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3일 또 수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한 주는 걸렀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4월 2일 날 시작된 전쟁이 뭐 점입 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뭐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그 미중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뭐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둘이 대결하면은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그 언론이 시진핑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트럼프와 시진핑 무역 전쟁의 승자는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제가 그 관세와 무역 전쟁은 순수히 경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알렉산더 메스터스라는 그 학자가 쓴 글인데 무역은 결코 경제적인 일만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업은 경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무역은 권력과 정치 그리고 관점에 관한 사안인 것이다.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그랬습니다. 세계화가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세계화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제조업과 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이죠. 무역은 권력과 정치와 관점에 관한 싸움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이번 이 화면도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인데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 힘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몇 가지 이제 그 미래의 대안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보다 많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는 더 잘 살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도 못해졌는데 다른 나라는 아예 폭삭 망해버린 상황, 이 상황을 학생들한테 주고서 어느 상황이 더 바람직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우리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옆에 있는 나라가 폭삭 망가진 것이 더 낫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보다 못하더라도 우리 이웃 나라들은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표인데 2008년부터 한국 사회 또는 뭐 세계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8년에 그날 그해 가을이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가 됐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이 금융회사 레먼 브라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는 끝났다. 미국의 자본주의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시대도 끝났다. 이제 곧 중국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봐라. 이렇게 미국이 무너졌는데도 중국은 껐떡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주로 중국은 1년에 8, 9%씩 계속 성장을 앞으로도 몇십 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미국이 앞서더라도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않겠냐. 그때 이제 주로 나오던 얘기가 2038년설이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붕괴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미국 시대는 30년 이내에 중국에 의해서 교체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그냥 평화적으로 한 30년 기다리다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됐을 때 그때 도저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2008년 무렵에 이제 금명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의 경제를 눌러가지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꺾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누르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2038년에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학자 중에서 할 브랜드라는 아주 괜찮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피킹 파워 트랩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중국의 힘이 지금 미국을 100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꺾어지는 시점, 중국의 힘이 피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중국의 힘이 피크가 된 것을 그냥 학자들은 수치상으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66, 67, 그러니까 한 3분의 2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꺾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이 표를 다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100으로 이제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8년부터 쫙 올라가다가 2018년 무렵에 미국한테 한번 매를 맞았고 그러고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도 트럼프보다 강도는 약했지만은 중국을 제압하는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거기 결정적으로 중국한테 이제 손해가 된 것은 바로 2020년 무렵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2, 3년 지속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채 꺾이게 되었다. 저는 중국이 확실히 꺾이게 된 것을 2023년 무렵부터 봅니다. 그런데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보다는 훨씬 더 큰 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다시 누르고 있다. 주저앉히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신 그림이지만은 미국이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미국 선수가 중국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를 피를 터뜨리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강대국도 어떤 패권국도 후발주자 즉 도전자한테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진실입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단 한 번도 평화적으로 너가 나보다 더 잘 달리니까 네가 1등해. 내가 자리를 내줄게. 이런 것은 국제정치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고 바로 제가 이 이론에 입각해서 미국이 중국이 그냥 크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들 보면 재밌어요. YTN에서 그 4월 16일자 방송한 것을 일부를 그 유튜브로 한 건데 취권인 줄 알았다. 취권. 술 취한 사람이 주먹 휘두르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트럼프가 술 취해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대요.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비웃었다. 관세 비웃은 중국. 미국의 급소를 찔렀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오도 왜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방송들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더라도 현실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BS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진핑이가 트럼프가 관세를 245%를 때렸는데 그냥 웃지요. 그런 거 우습습니다. 미국의 촌놈들이 245% 관세 폭격을 해도 시진핑은 느긋하대요. 꿈쩍 않는 시진핑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YTN이나 SBS 제가 이제 두 개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예측했었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이거는 팩트죠. 우리나라 언론뿐만은 아닙니다. 미국에 그래도 꽤 괜찮다고 소문이 났었던 이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진 지 이틀 만에 논문을 그냥 몇 개를 그냥 폭탄으로 실었습니다. 논문 제목만 읽어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망쳤다라고 해가지고 논문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받아든 성적표는 모든 회사들이 적자 내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적자 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관세 전쟁은 중국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모두를 향하는 것이다. 모두를 향합니까? 며칠 만에 중국 하나만 남았죠. 그리고 관세는 미국과 호주의 우호 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다. 아니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호주는 중국을 따르지 않고 미국과 타협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엉터리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냥 뭐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블록스라는 그 미국 그 전문가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지난 4월 19일 겁니다. China imploding. 중국이 속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 몇백만 독자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 차플이라는 사람의 그 유튜브 제목은 수출 없이 못 사는 나라. 중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을 이긴다? 바로 무역전쟁을 하는데, 그다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유튜버들이 비록 혼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는 이 기성 언론보다 질적인 면에서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상당한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메시지는 중국이다. 당연하죠. 전 세계를 향해서 폭탄 던지는 척했지만은 사실은 누가 우리 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편으로 돌아갔죠. 트럼프 메시지는 중국이고 처절하게 주저앉히겠다. 그런데 중국이 주저앉혀주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CCP has fallen.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있다. 상하이 배는 텅 비었다. 관세 전쟁 운임 대폭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경제 경영 관련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중국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정말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딱 한 2주일쯤 됐을 때 이렇게 그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기록적인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4월 2일부터 매겼더니 그 관세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0억 달러씩 들어온다고 트럼프가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기록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가솔린 값, 지금 미국은 석유를 파고 있죠. 식료품 등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할 때 했던 공약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알죠. 기름값이 내려갔네. 달걀값이 내려갔네. 다 이렇게 살기가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또 하는 말입니다. 관세로 거둬들인 돈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통한 수입은 대단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과거 미국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대신에 관세를 통해서 정부가 정부 예산을 짠 정도였었다라고 말이죠. 남북전쟁 전에는 관세를 통한 수입이 미국 정부 예산의 거의 80%까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전국을 찌른 이 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했냐면은 중국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용돈 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용돈 주는 일을 중지하는 것으로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보복하고 있다. 아주 재밌는 그런 밈입니다. China retaliates against U.S. tariffs by stopping payment to Congress.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돈 주는 일을 중지함으로써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하고 있다. 오늘 바로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말 플레이 스마트, 진짜 잘하고 있다. 스트래티직 워킹, 전략적이고 원하는 바를 이룩하고 있다. 그냥 TV 기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드 더닝이라고 미국의 아주 이 부동산의 대단한 부동산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작전은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인 것으로서 이미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경제의 생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피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이 널널하고 느긋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테리프 관세 전쟁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기획한 후에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획을 작전을 다 짜고서 지금 그 일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머리 벗겨진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이 스티픈 미런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스턴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관세 통상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벌써 작년 12월 달에 썼고 중국과 관세 전쟁을 어떻게 벌일까에 대한 이 계획을 이 사람이 다 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의 경제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미란 박사가 기획을 했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썼던 논문도 나옵니다. 어떻게 지구 무역 체제를 다시 재편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논문도 썼었고 이 논문이 백악관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널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스티븐 미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전체 싸움을 이 작전 계획을 짠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앞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스콧 케네스 베센트라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1962년생이니까 이제 60대 초반인 그 미국의 관료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처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소로스하고 파트너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정말 뭐 환치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거로 달러 뭐 환율 뭐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정말 억만장자고 국제 금융에 투자 금융 이런 데 아주 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부터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트럼프가 이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는 총사령관으로 앞에 내세우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수익을 증대시키고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트럼프와 함께 일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것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계획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미국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CNN에서 인터뷰한 겁니다. 백악관이 관세로 인한 혼란은 지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죠. 당연히 뭐 주가가 뭐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모든 혼란은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White House claims tariff chaos was planned all along. 그러니까 전부 다 아예 다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더니 CBS는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목적에 대해서 다수의 미국인이 찬성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항상 그 백악관 비서실 차장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은 간단하고 평이한 것이다. 간단하고 평이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는 것, 미국의 공장을 다시 가져오는 것, 그리고 공정무역을 하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국민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흔히 잘 알려진 그 고돈창 박사 이 사람이 중국 문제 전문가니까 요새 되게 바쁩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요.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고돈창 박사가 중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관세 전쟁하면 패배하죠. 그러나 미국에는 3억 4,010만 명의 관세 전쟁 승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4,010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다 승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고돈창 박사가 또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가 미국 편이고
누가 중국 편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천 박사가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며칠 안 됐을 때입니다. 4월 7일부터 13일, 그러니까 1, 2주일 정도 지냈을 때죠.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은 이미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향적인 공장들은 영구히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항구의 무역은 이미 9.7%가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9.7%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돈창이라는 중국어 탁월하고 영어 탁월하고 당연하겠죠. 이런 사람이 중국이 이미 치명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무장관이 바로 이제 엊그제 또 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건 미국이 이기는 게 확실하죠라고 이 기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리고 AI가 이제 미래의 산업이라고 그러죠. 식량, 자원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압도적으로 트리플 스코어로 이길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크리스 차프리라는 사람이 중국은 수출 없이 못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출 없이 못 사는 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무역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은 그 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째, 먹을 것이 자급자족 되면 됩니다. 둘째, 에너지가 자급자족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구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무역하는 이유는 사실은 남는 거 갖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쌀 같은 거. 또 한 예를 들자면은, 좋다,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어. 하나도 안 갖다 팔아도 돼.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막강한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거 껐다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중국이 내수 로봇인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14억이 고무신 한 컬레씩만 사시너도 14억 컬레 팔 수 있다고.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공장 옮길 때 하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금년에 미국이 이제 그 수출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에 파는 거가. 대략 계산해가지고 미국이 2,954억 달러를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4,380억을 팔았고, 미국은 1,430억을 팔았고, 미국이 중국에 파는 돈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파는 그 액수가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얼추 계산해 보면은 5대 1입니다. 제가 그냥 자주 얘기를 했죠. 서로 한 대씩 때렸을 때 중국이 5배 더 아픈 거다. 그런데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에 관한 갑자기 그 전문 채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겁니다. 중국은 전체가 스웨트샵이다. 스웨트샵이 뭡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중노동하는, 자기네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갖다 팔려고 만드는 겁니다. 중국 국민들은 대량의 상품을 제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물건들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거대한 역설이며 슬픔입니다. 중국은 경제가 갖다 파는 경제로 나라가 큰 겁니다. 수십억을 가진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중국인들은 국수에다가 달걀을 추가해서 먹을지를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 달걀 하나를 집어넣는 거가 돈이 아까워서 못 먹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의 돈은 인구의 5%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14억인데 7천만 명이 거의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몇 억은 다 가난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 볼까요? 중국 사람 중에서 말이죠,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9억 명이랍니다. 9억 명. 9억 명은 have never flown on a plane. 제가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갖고 산다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커피 한 잔이나 사 먹을 수 있겠니 그 돈으로?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자료 보고 놀랐습니다. In China, 50 million people have never had a cup of coffee. 중국 인구 중에서 5억 명은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잘 산다는 것은 페이크,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5억 명이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예, 또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야, 역시 그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사소한 것이지만 데이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금년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1220만 명이랍니다.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많이 졸업하겠죠. 내년에는 1300만 명, 후년에는 1400만 명이 졸업하는데 중국의 그 스튜어데스, 그 항공 비행기 타고 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과, 그 뭐 항공관리과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있는 대학이 500곳이 넘는답니다. 500곳이 넘는데 거기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항공관리 스튜어데스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느냐? 매년 18만 명이 졸업한대요. 그러니까 스튜어데스라든가 그 비행기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죠. 18만 명이 졸업하는데 중국 항공사는 1년에 최대 10,000명을 고용할 수 있답니다. 18만 명이 졸업인데 10,000명이면 17만 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적어도 중국의 민간 항공사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7,000명 정도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엄청난 손실을 감당한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비행사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그냥 울부짖는 소리예요. 많은 항공사들이 아직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도되지 않죠. 신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거. 그래서 거기 같은 방송인데 젊은 친구예요.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남자 친구인데 항공사에서 일하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비행기 안 타는 날 길에 나가서 배달업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런 중국이 미국과 지금 수출 전쟁에서 버틴다. 예,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이 전문 채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ld Abandons China. 세계는 중국을 버렸다. 중국이 놀랍게도 보잉 비행기하고 보잉의 부품 수입을 금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런 거 별로 우리나라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불리한 뉴스는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잘 나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급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3군데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이번 주에 시진핑이 미국의 동맹국을 셋다가 미국하고 친한 나라인가 봐요. 방문했습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요.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는 협상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주 좋은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느긋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가 그 베트남 갈 때 타고 간 비행기가 보잉 747입니다. 미제 비행기죠. 미국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쓰는 나라입니다. 보잉을. 그런데 시진핑이가 보잉의 부품과 이 기체를 수입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 사람들이 또 재미있어요. 뭐 막 썼는데 와 시진핑이 보잉을 제끼고 C919를 타려는 모양이죠. C919라는 게 중국이 국산 비행기라고 자부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용감하네. 미국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시진핑은 낙하산을 메고 그 중국의 비행기를 타기 바랍니다. 압력을 받으면 날개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요. 시진핑이 자신의 비행기 B747을 다시는 안 탈지 두고 봅시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을 완전 중지하면 보잉 부품을 매일 갈아주는 거 아닙니까? 타야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부품 수입 없이 대통령 전용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 어떤 사람이 그거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비행기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그는 국민들이 쫓아낼까 두려워서 그의 궁전 밖으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금 초대받지도 않는 등 아시아를 여행하는 일이 대단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 갈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전을 어떻게 비워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죽 급했으면은 궁전에서 나오면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미제 비행기 타고 거길 방문했는데
그 미제 비행기의 부품을 수입 금지를 내렸다. 여러분 그 C919라는 중국이 제조했다는 비행기인데 이 그림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중거리 가는 비행기입니다. 중거리. 여기서 미국까지 못 가요. 하와이까지도 못 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의 90%를 외국제 부품을 씁니다. 엔진이 미제입니다. 엔진. 모든 나르는 데 관련된 모든 게 다 미제예요. 그리고 프랑스제. 그냥 통만 중국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이걸 중국이 타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상업용으로 지금 날아다니는데 처음 뜨는 날 중국 관리들이 그 비행기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축하해주는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했었는데 예. 고돈청 박사 또 다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20일이에요. 무역전쟁의 지렛대를 쥐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냥 미국이 돈 3천억 불을 아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정말 곧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연이은 권력자들에 대한 숙청, 시진핑 위기설의 진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7.8 트릴리언 디자스터. 중국이 17조 8천억짜리 지금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faces ouster. 시진핑은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가 다 미국에 줄 서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데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미국이 이길 것이 확실하니까 미국 편을 드는 것이죠. 75개국이 협상하자고 그랬다. 야, 세계 100몇십 나라 중에서 75개국이면 절반도 안 되네. 가한입니다. 75개국에 포함되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 1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100%, 거의 90% 이상이 미국 편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편 듣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달려와서 그동안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무려 83% 관세를 부과했는데 다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또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까? 일본이 달려갔습니다. 베센스 장관이 일본과 아주 그 골든 에이지 오브 글로벌 트레이드를 위해서 무역의 황금 시대를 위해서 이제 대담을 했단 말이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이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미국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호주와 미국의 친분 관계는 끝났다. 예. 4월 11일자입니다. 브라이바트에 나온 기사인데 호주가 중국이 함께 손잡고 미국에 맞짱 뜨자라는 것을 거부하였다. 미국하고 왜 중국하고 손잡습니까? 미국한테 이번에 관세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크게 얻어터지지 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왜 46%나 얻어맞지? 베트남이 중국의 물건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팔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게 때린 겁니다. 그대로 미국으로 달려왔죠. 그래가지고 자유무역 협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만 당연히 미국 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 방송하는 촬영한 나라가 4월 23일인데 4월 24일부터 한국무역대표부가 미국 가가지고 잘 협상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이 히트를 친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중국 물건 안 사면 인도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가 이제 미국하고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부자들 모이는데 그래도 유럽이죠. 유럽연합이 당장 미국하고 연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시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미국 편인 나라가 이태리, 아르헨티나, 헝가리인데 이 세 나라들 당연히 미국하고 이제 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리고 나머지 15등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 협상하겠다고 나왔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중국이
4분기에 GDP 성장률이 5.4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5.4%씩 GDP가 성장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5억이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고 9억은 비행기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서 지금 또 고돈창 박사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의 GDP 발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악성 디플레 상황입니다. 그런데 1, 4분기 경제성장이 5.4%라고 발표하다니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누가 봐도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박사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이 잘 버티면 6개월 정도 버틸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로 이제 4월 18일 겁니다. 근데 미국의 4월 18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조금 뭐 좀 더 당겼습니다. 3, 4주 내에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막 얻어 터진 다음에 결과하고 협상했을 때의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 어차피 내 체면이라도 세우려면은 맞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독재국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시진핑과 푸틴은 뭐 국민의 이익 이런 것보다도 명예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이 손해 보더라도 맞짱을 뜬다 이런 거 벌써 이미 내가 그 책도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 승자 말할 필요도 없죠. 힘센 놈이 싸우면 이긴다가 답입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